DB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막상 상담을 했는데 계약까지 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DB 영업 외에도 어떤 무기들을 그 대리점에서 갖고 있느냐, 내 몸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도감의 김영진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DB 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수사에서 대리점으로 이직하시는 설계사님들은 DB 영업이란 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거나 혹은 해보더라도 극소수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대리점으로 이직했을 때 DB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하거나 설명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이 DB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DB 영업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퍼미션, 두 번째는 홈쇼핑, 세 번째는 방송, 네 번째는 고하계약 혹은 수금이관이라 불리는 거, 다섯 번째는 그 외에 기타 영업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DB마다 방식과 종류가 정말 많이 달라요. 홈쇼핑 DB 같은 경우는 TV를 틀면 29,900원, 39,900원 홍보하는 것들 있죠. 기본적인 방송을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시면 혹은 상담을 몇 분 이상 받게 되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이런 DB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DB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보니까 연결률이나 상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 같은 건 홈쇼핑의 특성상 사은품이나 노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막상 상담을 했는데 계약까지 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계약이 되더라도 사은품을 받고 철회나 해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송사에 끼다 보니까 설계사분들이 구입하는 DB의 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겠죠. 홈쇼핑과 방송 DB의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방송 DB는 우리 보험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나 패널 분들이 토론 형식으로 이어나가면서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와중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내가 뭔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상담 신청을 해서 받는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홈쇼핑과는 달리 사은품이 없기 때문에 막말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대신 단점도 명확한데요. 홈쇼핑에 비해서 단가가 비싼 경우가 대다수고요. AS 조건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고하계약 혹은 수금이관이라 불리는 것들인데요. 원수사에 계셨을 때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혹은 퇴사해가지고 계약이 나한테 넘어와서 고객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받는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은 달라요. 고하계약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수금이관 DB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는 거를 DB라고 하죠. 그리고 퍼미션 DB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했던 DB들이 요즘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단가가 비싸졌다는 거랑 계약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대부분의 GA에서는 퍼미션 영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전화 받아보셨을 거예요. 고객님, 무료보험 점검 센터입니다. 실비를 몇 년 동안 환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만약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2차적으로 고객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하면서 한 번 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고객님이 계신 지역의 전문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게 퍼미션 DB입니다. 그래서 이 퍼미션 같은 경우는 1차 퍼미션, 2차 퍼미션, 3차 퍼미션 나뉘는데요. 차이는 결국에는 상담원이 몇 번 전화했냐는 거예요. 2차라면 2번 전화한 거겠죠. 시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DB는 2차 퍼미션이에요. 그래서 2차 퍼미션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1차 같은 경우는 너무 무지성으로 전화를 받거나 바로 면전에서 싫어요, 안 해요 이러긴 힘드니까 거절하기보다 알겠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퍼미션 같은 경우는 불발률이 높아요. 2차 퍼미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퍼미션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차 퍼미션보다는 2차 퍼미션이, 2차 퍼미션보다는 3차 퍼미션이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점인 2차 퍼미션 DB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업계에서 센세이션한 DB였어요. 이유가 왜냐면 그 당시에 상담원들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고객님, 기존의 담당자가 간두셔서 불만이셨거나 불편하셨죠. 저희가 특별 프로모션으로 고객님이 계시는 지역 근처에 전문 담당자님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고객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문적인 담당자가 와서 설명까지 해준다고, 관리까지 해준다고. 그 당시 고객님들한테는 되게 신선했어요. 실제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명의 전화를 하면 거의 9건이 계약이 나올 정도로, 심지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님들이 감사하다면서 사무실까지 찾아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DB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전화를 받는 층, 그 중에서 상담을 받는 층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이 2번 전화 받고 2번 전화 받았던 사람이 3번 전화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어느 순간부터는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차 퍼미션 DB를 받고 전화를 해보면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차피 보험 가입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기존 계약 해지시킬 거 아니에요? 2달 전에 3달 전에 받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설계사랑 상담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피로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원서 설계사님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DB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기존의 원수사일 때보다 소득이 얼마 정도 향상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원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2배, 3배로 향상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DB가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DB에 대해서 정착을 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B 영업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DB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DB 영업 외에도 어떤 무기들을 그 대리점에서 갖고 있느냐, 그거를 한 번 더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DB 영업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안책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서로 추구하는 문화가 달랐는데 요즘은 하이브리드처럼 전부 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병원 인하우스, 두 번째는 내방샵이라 불리는 것들이에요. 병원 인하우스는 다들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본인들이 병원 가셨을 때 원무과 옆이나 근처에서 보험금 청구 도와드립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걸 바로 병원 인하우스라고 하는데요. 활동량이 제한적이신 분들한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정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DB를 구매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DB라는 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싼 거는 1, 2만 원부터 비싼 거는 제가 알기로는 23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10개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면은 약 100만 원 정도의 영업을 위한 사업비가 지출되는 거죠. 근데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병원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불되지 않거나 혹은 무료로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저희 사무실 앞에 딱 촬영 일자인 오늘 큰 대형 병원과 좀 제휴를 맺고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아마 다음 달부터 저희 팀원분들을 이용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이걸로 인해서 만족도를 얻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설계사님들은 무조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사업비를 낮추는 그런 연습들 혹은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다 보니까 병원 인하우스를 많이 찾으시는 거죠. 실제로 저희 병원 인하우스 중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래도 월납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 인하우스 정말 잘하시는 설계사님들 보면은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자면 장점은 명확해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장점은 활동량이 제한적이신 분들한테 유용하다는 거예요. 보험 영업이라는 건 채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대면 영업이에요. 즉 고객을 한 번이나 두 번쯤 만나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인천을 가거나 경기 남부를 가거나 지방까지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병원 인하우스가 결국에는 내방 고객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오는 고객 상담하고 어떻게 보면 은행이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상담만 도와드리기 때문에 또 2차 상담, 3차 상담을 할 때도 해당 고객님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좀 제한적이신 예를 들어 주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하원시켜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좀 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DB 영업이나 이런 데서 부담이 되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혹은 활동량이 제한된다 하시면은 병원 인하우스 조직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 인하우스 조직을 알아볼 때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병원 인하우스 조직이 옛날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B 영업이 가성비가 더 좋았거든요. 아니 뭐하러 병원 인하우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DB 사가지고 몇백만 원 계약 받으면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병원 인하우스가 뜨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DB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병원 인하우스도 경쟁이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점을 안 하던 병원에서도 설계사님들이나 혹은 관리자님들이 병원 입점 제안서를 원장님들한테 제안을 하면서 점점 기존에 있는 업체를 내쫓고 들어오고 또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월세를 올려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희도 지금 새로 입점한 데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업체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인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 인하우스의 가장 큰 이점은 뭐예요? 결국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러 오신 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그 와중에 상담을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보험금 청구를 하러 오기 위한 손님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손님은 뭐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되겠죠. 근데 환자가 많으면 무조건 청구가 많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병 혹은 병원이어야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청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한방병원 같은 곳들이에요. 우리가 실비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뉘고 있지만 세대마다 조금씩 보상의 기준이 달라져요. 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세대는 아예 보상을 안 해주고 또 어떤 건 보상을 일부 해주는데 급여만 보상해준다든지 비급여는 보상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나뉘게 있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방병원에 입점을 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급여밖에 보상을 못 받는 실비다. 그러면 청구할 일이 있을까요? 병원비 1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급여가 10,000원이고 비급여가 9만 원이면 10,000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몇천 원의 서류 발급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청구율이 확연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방병원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한방병원에서도 고업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 한방병원에서는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병원 인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한방병원인지 정형외과인지 그럼 정형외과면은 수술 전문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유리한 판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DB 영업에 대한 나온 게 내방샵이라 부르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험금 청구 도와드립니다 하면서 가게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방샵인데 이런 것들은 병원과는 달리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있고 대부분 1층에 좀 입점해 있다는 것들이 있죠.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1층에도 있는데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흔하게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희도 이제 내방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 클리닉, 보험금 청구센터, 숨은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이걸 가서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습니다. 이 내방샵의 장점은 내가 정말로 핸드폰 사용이 용이하고 혹은 주변에 설계사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 청구할 일이 없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 청구하시는 건 뭐예요? 담당자의 부재나 핸드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안해서라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도와줬으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방샵 중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은요 사랑방처럼 운영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방샵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체험학습 같은 거 가봤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동네 아줌마들의 약간 놀이터? 수다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씩 그냥 자연스럽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5명, 6명씩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 떨고 또 일정 있으면 한 분 가시고 그 와중에 또 한 번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영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 2-3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4명, 5명 정도가 예를 들어 완다고 했을 때 2명 정도는 이제 거기 설계사분한테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한두 분이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은 누구누구 아직도 가입 안 했어? 이분 잘해. 한번 해봐. 상담 한번 받아봐. 또 그분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왔는데 뭔가 그냥 공짜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고 또 상담도 잘 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네?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방샵 같은 경우도 고민해 보시면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여금을 추구할지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메리트를 느끼는지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DB, 두 번째는 병원 인하우스, 세 번째는 내방샵.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성공적인 이직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